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토요일 밤까지만 해도 정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부터 그리고 주말 사이까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한 코인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제는 FOMC가 다가올 때까지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신중한 움직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조금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물가까지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했고요. 이 부분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지면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7% 넘게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끄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에게서 나타나는 흐름부터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솔라나의 비교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거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암호화폐들이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XRP의 가격도 강력한 저항선으로 여겨졌었던 3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3.18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XRP 입장에서는 이 3달러가 정말 주요한 가격 라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급격한 반등 이후에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달러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확실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재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 2.92달러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일간 차트뿐만 아니라 분봉상에서의 흐름도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 XRP의 가격 추이를 조금 더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이 XRP의 흐름처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상승분을 토해내는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솔라나는 굳건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솔라나를 향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솔라나의 가격을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은요, 1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솔라나에 투입을 했고요. 또 포워드 인더스트리도 1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국고를 솔라나에 배분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디파이의 성장세도 솔라나의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 기반 디파이의 총 예치 자산, 이 TVL이 129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버금가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의 솔라나 가격 단기적으로는 250달러가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270달러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들, 긍정적인 전망들 잘 참고하시면서 솔라나의 가격 추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가량 하락하면서요. 11만 5천 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래도 11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 이 이후부터는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올라갔던 만큼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4,62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낙폭 보여주고 있죠. 3달러 거의 부근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 잘 체크하시면서 여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솔라나도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도지코인도 그 전까지는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할 만큼의 흐름이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한 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 단에서도 조금은 약한 흐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직전까지는 이렇게 조금은 신중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을 대비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 스마트 매매 전략의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팍스경제TV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정보와 인사이트를 꾸준히 전해드리면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준명 전문가님께서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스마트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죠. 월요일에는 또 한 주를 여는 날인 만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전략 통해서 힌트를 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 다뤄볼지부터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FOMC 발표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정준명 전문가는 FOMC 발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FOMC 발표인데요. 금리 인하 결정과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마지막엔 저 정준명 전문가의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히든코인까지 준비해놨으니 시청 끝까지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FOMC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또 FOMC가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지금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시점이죠. 전문가님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OMC 일단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뭐 시장에서 100%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히 미국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네. 예, 보통 금리 인하 달러 약세와 유동성 확대 기대를 동반하는데 이는 곧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 과정에서 다만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보통 보수적인 기관 자금은 상승 압력이 나오더라도 알트코인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비트코인에 먼저 유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역시 예. 몸집이 큰 쪽으로 일단은 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몸집이 큰 비트코인은 먼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발표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랠리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투자 심리가 점차 확대되면서 알트코인을 순환하는 흔히 말하는 순환매 타이밍이 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ETF입니다. 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표된 이후 우리가 계속적으로 ETF의 순유입과 순유출을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금리 인하나 채권 수익률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네. 개인과 기관과 개인 모두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이때 제도권 투자 수단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시장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그럼 머리에 또 물음표가 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굉장히 시장 안에서 주인공처럼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만 자금이 쏠릴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더리움도 조금 비트코인과 함께하는 움직임일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을 쪽으로 먼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제 비트코인에 먼저 시장을 주도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 순서로만 따지자면 비트코인이 하루라도 먼저, 뭐 1시간이라도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엔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는 방송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시겠죠. 그 후에는 비트코인부터 일단은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대장은 대장이다, 아버지격이다 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거는 왜 안 오르냐, 조급함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순서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결국에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순환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일까요?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금리 발표 이후에 금리 사실상 100%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이 금리 인하가 단발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연속성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지에 대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예, 일단 시장이 연속적인 인하 사이클로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간 매수에 ETF를 통해 꾸준히 들어오게 되고요. 글로벌 유동성도 위험 자산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전반적인 순환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 먼저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반응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디파이, AI, RWA, 레이어 2 같은 특정 섹터 코인이 부각을 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소형 테마성 알트코인들이 과열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기적인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후에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날 거지만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단에서 어디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요즘에도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또 AI, RWA 관련 코인들이 그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섹터로 분류되는 코인들로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물론 검색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지만요. 나는 이마저도 조금 귀찮다라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이런 전략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정보방을 10분 활용하시면서 24시간 동안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하 이후에 중기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언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테마스 알트코인이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 부분은
실물 경제와 연계된 코인의 부상인데요. 오. 예, 과거에는 단순히 결제나 투기 목적으로만 봤던 코인들이 이제는 AI, 데이터, 에너지와 같은 산업 수요와 직접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서 산업적 가치를 반영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만 놓고 보면 사실 증시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ETF가 되면서 이제는 증시와 똑같이 안정적인 이제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증시랑 조금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일단 기관 자금이 들어와야 또 신흥적인 자금, 신규 자금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코인 시장도 이제 투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증시와 똑같이 안정적인 가치적인 투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져 간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거 투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슈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 기업들이 이제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보다 더 예전보다는 조금 투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경제 변수에 우리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겠죠.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짚어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 장기적인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부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까도 중요하겠죠.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고는 있지만 기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완만의 상승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눈여겨봐야 되고 가장 투자하실 때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오. 예, 물론 이제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자들 오히려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방어적인 스탠스로 취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네. 상승장에서는 강한 상승 심리에 휩싸이면서 흔히 말하는 포모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위험 관리가 소요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예, 그럴수록 상승장일수록 우리가 더 차분하게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케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또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막막함부터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로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판다. 투식이나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일단 지금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충분히 예상되는 재료고요. 그리고 시장은 성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 직후에 우리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나 여러 큰 지표 발표 이후에도 느끼셨겠지만 발표 직후에는 단기 이런 급등 후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경험했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순간에 급등락보다는 흐름의 방향성을 차분히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넓은 시야에서 보자 이런 말씀이실까요? 되돌림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승 측면을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되돌림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회에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굳이 미리 올인하는 경향, 미리 들어가 있는 경향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시장의 대응 부분입니다. 네. 예, 시장은 예측은 하되 확신은 두지 마라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 들어오는 걸 기대하면서 먼저 들어가는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0% 올인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포인트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금리 인하의 지속성입니다.
결국에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게 여기에서 그치냐, 연내 더 가냐라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25bp, 25p 인하를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사실상 100%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50pp에 대한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약간은 있죠. 예, 약간은 있지만 그거는 좀 불확실하다 보고요. 네. 일단 금리 인하는 이미 나왔던 재료이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금리 인하가 단발성에 그칠지 아니면 연속적 인하 사이클로 이어질지가 이 랠리의 지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연내에 얼마나 더 일어날 것인지 이거를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전략까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중으로 두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느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제가 단기적인 전략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비트코인의 비중을 40에서 50% 두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TH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을 20에서 25% 그리고 중소형 테마 알트코인의 비중을 10에서 15% 비중으로 축소를 하고 현금 및 스테이블코인의 현금이죠. 스테이블코인의 현금 비중을 20% 두는 것을 저는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포트폴리오 제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구성을 통해 비트코인 중심의 랠리를 따라가면서도 알트코인 순환의 기회를 일부 담고 동시에 말씀드린 현금 비중으로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칙으로 우리가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중으로 구성하면 좋을지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도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 결국에는 궁금해지죠.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코인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히든 코인으로 저 정중명 전문가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 상승 삼각형 어센드 트라이앵글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과거 첫 번째 상대 위쪽 위동성을 소화한 뒤 다시 하단 지지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하단 지지고 별다른 흔들림 없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거래량 프로파일로 살펴봐도 위쪽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즉 위로 올라갈 막아줄 매물대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점에서 시작된 조정이 50% 정도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위치에서 피보나치 황금 비율 61.8%까지 또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봉 기준에서 보면 이번 돌파 이후 한 차례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 지지선을 제가 그어놨는데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첫 번째 목표 구간을 직전 고점, 이 직전 고점 부근을 바탕으로 피보나치 61.8% 이 구간까지 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목표 수익률을 일단 저는 20에서 3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기간은 수익 매매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전고점까지 한 20에서 30% 정도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가져봄직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죠. 스윙의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